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중앙기술전팀 전민균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년도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요를 시작으로 발전기금을 진행하는 업무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메뉴상의 순서가 아닌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 순서에 맞춰 목차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은 크게 사업, 접수, 지출, 결산 단계로 나눠집니다. 사업을 등록하고 등록한 사업을 기탁받은 금액으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들을 종합하여 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산 후 관할청에서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10가지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발전기금 개요에서는 발전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발전기금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전기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인 여러 기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익명으로 교육재단에 금품을 기부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 금품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 금품, 학부모들이 조성하는 조성 금품들을 모두 학교 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성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출납 명령 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교에게 출납원은 그 명령에 의한 출납 보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회계 기간은 학교회계와 동일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인 2월 말일까지며 출납 폐쇄 기간은 회계년도 종료 후에 20일이 되는 날인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또한 학교회계와 동일합니다. 네, 발전기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조성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부 금품이 있고, 모금 금품과 자발적 조성 금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게 됩니다. 이 중 모금 금품은 일반인,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조성 대상이며 학부모 참여 가능하지만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조직 및 단체와 학부모가 같이 조성해야 모금이 가능하며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기금 조성을 할 때는 자발적 조성 금품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종류는 K-에듀파인 상에서 사업 등록 시 조성 방법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되는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학년별, 반별, 개인별 또는 간부 학생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액의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모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행동도 제한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담임이 학생을 통해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 등을 통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하거나 조성 및 통보에 학부모, 학부모 단체, 교사, 학생 등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해서 접수를 받아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기탁서 양식을 탑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건물이나 차량을 기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유지 관리에 인력, 경비가 소요되는 물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지가가 고가의 물품이나 문화재를 기부해서 학교 현관을 전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경비업체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기부자의 마음만 받고 접수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 관할청 승인 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청과 상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도 제한되고 교직원 복지를 위한 기부 모금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회식비 등을 기탁하려 한다 해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조성된 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도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에게 부족한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메꿀 수 없으며 업무 추진비로도 지출할 수 없고 교직원을 위한 각종 수당이나 지원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도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회계가 종료되면 결산을 해야 하는데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가 2월 28일 종료되므로 3개월 후인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기금 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학교회계 시스템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발전기금 회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흐름은 학교회계의 경우 예산을 중심으로 수익과 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세입과 세출에 맞춰 수익과 지출 처리가 진행되며 수익과 지출의 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세입으로 징수수납한 금액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금 회계에서는 사업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지만 사업의 수입 내역이 있어야만 그 수입 내역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수된 기금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이 학교에게는 예산 대비 지출이 되며 발전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됩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품위 가능액으로 해당 사업의 남은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에서는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이나 산출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은 기금 사업 용도별로 한 개의 사업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조정할 경우 학교에게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증감 처리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에서는 학운이 심의 및 기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업 변경과 지출 잔액에 대한 접수 내역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에서는 수익과 지출한 내역에 대해 과목 경정을 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은 경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금 접수 시 발전기금은 금전 외에도 다른 항목들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탁자가 물품이나 도서, 차량, 건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내역들로 기부를 할 수가 있고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승낙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검사검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일반 계약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산 집행 시 반영되는 시점은 학교에게서는 워닝이 저장 단계지만 발전기금은 품위 저장 단계이기 때문에 품위 저장만 되어 있어도 해당 사업으로 저장된 금액만큼 품위 가능액에서 제외되며 사업관리 카드상에서 지출액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될 결산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학교회계보다 결산 과정의 단계가 더 적습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마감을 하고 결산 보고관리 메뉴에서 마감과 확정 그리고 공시자료 전송을 하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결산서는 월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한 점도 학교회계와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처리도 다른데요. 학교회계에서 결산이 완료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되지만 발전기금은 자동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금을 직접 등록해야 됩니다. 이월금은 결산 완료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학교회계와의 차이점을 통해 발전기금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항목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발전기금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발전기금 조성 방법과 목적을 통해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함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고요. 이는 학교회계와 동일하며 발전기금 회계가 2월 말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인 5월 30일까지 결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회계 연도는 법령에 근거해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 보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본 이월금을 다음 회계에 직접 등록하는 특성도 이런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K-에듀파인 내에 여러 출력 서류들, 운영 계획서나 기탁서, 출납부 등에 대한 서식도 정해진 시행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계 간직과 출납원에 대한 문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이상 간략히 발전기금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K-에듀파인 상에서 실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처리 흐름을 따라 도식한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금은 사업, 수입, 지출의 업무로 흐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에 따라 사업 관리, 접수 관리, 지출 관리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사업관리에서 발전기금 사용 용도별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용 용도의 사업을 등록을 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업에 맞춰 기금을 접수하는데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와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사업에 이월금을 등록하거나 발생 이자 및 기타 수입을 등록하고 수입 일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기탁자가 있는 경우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기탁자를 등록하고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내역을 등록 및 확정합니다. 금전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항상 수입 일계까지 확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 내에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지출 처리 순서는 학교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품위부터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하면 지출이 완료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인 경우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를 대체하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출금 내역 작성 후 확정이 되면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회되고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를 거쳐 이체 확정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결산관리 메뉴를 이용해서 월마감을 하고 최종 결산 보고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을 하면 1년간 진행했던 발전기금 회계가 종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전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진행되는 사전 작업으로는 기금 정보 탭에 있는 기금 코드 관리 메뉴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 확인만 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기금 코드 관리 교육청 메뉴는 시도교육청 학교 발전기금 담당자에게만 조회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메뉴가 조회되지 않으며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사용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하는 세부 항목이 없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학교에게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저장된 세부 항목은 행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 설정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기금코드 조회 메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사용 용도별 세부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만 할 수 있고 사용 여부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기금코드 조회 메뉴에서 사용 여부 체크가 된 세부 항목은 품위 등록 화면에서 사업을 선택하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전기금 업무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작업에 있어 진행해야 할 첫 번째 업무는 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관리 탭은 사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탭입니다. 기금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 등록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금 사업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사업명 및 사업 목적을 입력하고 조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행추가 버튼으로 수익 계획과 지출 계획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 수익 계획서를 여러 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부 모금 대상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 모금 대상을 학부모로 선택하고 작성된 화면이 있다면 행추가 할 때 기부 모금 대상이 학부모는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기금사업관리 목록에서 우측 심의일자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 확인하면 심의일자가 표시되며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금 접수는 가능하지만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기금 지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품위를 작성하는데 사업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사업을 등록했는데 수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다. 확정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사업으로 접수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 확정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기금 사업 관리 목록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 변경 버튼을 클릭, 팝업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접수나 지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용 용도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변경 역시 저장하고 확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 변경 팝업에서 심의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바로 확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진행하면 변경 차수가 표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사업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금 사업은 사업 용도별로 하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 용도로 사업을 추가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업 용도 알림이 확인되며 더 이상 사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용도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지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계 활동의 지원,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으로 총 4개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의 총수는 사용 용도당 사업 1개씩 총 4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용 용도로 금액이나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업 변경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을 등록했다면 다음 해야 할 작업은 전년도 이월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등록할 수 있고 발전기금 계좌 및 발전기금 예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입에 대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차후 FAQ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월금은 말 그대로 전년도 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사업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금액을 확인하는데 전년도에 금액이 남아있는 사업은 처리 대상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우측 상단에 2월 간행액, 현재 접수 금액, 그리고 2월 잔액이 표기됩니다. 네, 저장 시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며 관련 내용이 입력이 되었다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 처리가 되고 이월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월금 등록 시 전년도 사업이 없어서 해당 사용 용도에 이월할 잔액이 없어도 올해 생성된 사용 용도로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생성한 사업에 이월금을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만큼 이월 접수액에 포함되고 이월 잔액은 차감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입력한 것처럼 2월 잔액보다 큰 금액을 입력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2월 접수 금액이 2월 잔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네, 2월금을 등록 후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등록했던 번호는 사라지고 다음 번호가 채번됩니다. 사용자의 화면에서는 해당 등록 번호가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 상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다시 삭제한 번호로는 채번할 수가 없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자 등록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대표 계좌나 예치한 발전기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원가통계 비목 선택은 이자 수입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접수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2월금과 마찬가지로 결제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 접수나 2월금 및 이자 금액이 아닌 수입인 경우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위약금, 지연배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2월금이나 이자 등록을 했다면 수입 일개 관리 메뉴에서 일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입 일개 관리는 발전기금에서 발생된 모든 금전 수익금을 일개에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수입 내역만이 아니고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금전으로 등록한 수익금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수입 일개 관리 메뉴는 미일개건 탭과 일개 완료건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일개건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 일개를 처리할 대상이 조회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현금 출납부에 반영할 수 있는 수입 일개 일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 일개 일자가 동일한 건들은 여러 건들을 선택해서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아닌 접수 내역은 수입 일개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일개 일자를 클릭하면 수입 일개 상세 팝업이 나타나며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일개 건에서 저장한 내용이 일개 완료건 탭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 일자를 지우고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일자는 결제가 완료된 일개 내역을 조회할 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제 완료되면 확정 상태로 조회되고 해당 일자로 현금 출납부에 반영됩니다. 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지정한 수입 일개 일자로 이미 결제 요청 및 확정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해당 일자로 등록한 일개 완료권을 확정 취소나 결제 취소를 한 다음에 미일개권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개 완료권에서 기존의 내역을 삭제 후 같이 저장을 하셔도 되고 각각 저장을 해도 결제 진행 전인 상태라면 같은 일개 일자에서 일개 완료권에서 합쳐서 보여지기 때문에 결제만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기탁자에게 기금이 접수된다면 기금 접수를 하기 전에 먼저 기탁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탁자 관리는 기탁자를 등록하고 기탁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관리 메뉴입니다. 발전기금은 일반인이나 조직, 단체가 기부하거나 모금을 하게 됩니다. K에듀판에서는 등록된 거래처만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탁자를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탁자 구분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 수집 동의서를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다운로드 후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수정이 꼭 필요할 때는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행추가하고 기탁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생성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네, 기탁자 구분 단체나 조직으로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동창회나 지역단체, 장학회가 해당됩니다. 행추가를 클릭하고 정보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가 변경이 안 된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단체나 조직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는 미동의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수의 기탁자를 등록할 경우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탁자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기탁자 일괄 등록 팝업 창이 나타나며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메뉴들처럼 해당 서식을 다운받고 내용을 입력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인데요. 서식을 변경할 경우 업로드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식 변경 없이 내용만 입력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고 기탁자 구분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일자, 개인정보 사용 기간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네, 서식에 맞게 입력하고 저장하면 기탁자 일괄 등록 팝업에서 엑셀 업로드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내역이 조회됩니다. 확인하고 저장을 하시면 업로드된 기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괄 등록으로 진행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동의 일자, 그리고 사용 기간이 등록된 화면이고 기탁자 구분이 개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탁자를 입력했는데 단체명이 바뀌거나 주민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탁자로 접수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기탁자가 기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탁 화면이 있는 기탁자인 경우에는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변경 팝업이 나타나며 여기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탁자 정보 변경한 이력이나 진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기탁자 변경 항목북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기탁자 변경 여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진행 상태를 클릭하면 변경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메뉴에서 기탁자별로 기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탁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탁 내역 조회 팝업이 나타나고 내역 확인 및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등록한 기탁자들이 기부하거나 모금한 기금을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 등록을 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탁 내역의 기탁 세부 종류를 금전으로 선택을 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기탁 내역명이나 수량 단가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하단의 기탁자 항목에서 행추가를 하고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기탁자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기탁자 항목의 입금 계좌는 학교 회계에 학교 계좌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발전기금 계좌가 연계되는데요. 연계되는 조건은 기관 계좌 구분이 학교 발전기금 계좌이고 기관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설정이 돼 있어야 하며 계좌 검증 및 출납금 확인이 완료된 계좌만 연계돼서 표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탁 내역과 사용 용도, 기탁자 정보의 기탁 세부 종류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역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저장 시 미확정된 상태로 조회가 되고요. 확정 버튼을 클릭하고 일자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확정 후 수입 일개 관리 메뉴에서 수입 일개 저장 및 확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취소를 할 경우에는 수입 일개 미처리 상태라면 바로 확정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일개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확정 취소를 할 수가 없고 일개부터 역으로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증권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쉬운 예로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지출 관리에 있는 상품권 관리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 관리는 학교에게처럼 구입한 상품권을 관리하는 메뉴라면 유가증권 접수는 기탁자가 상품권을 기부했을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접수 등록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기탁 세부 종류를 유가증권으로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 팝업이 생성이 되고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 입력한 수납 건수와 건명 금액이 기탁 내역의 수량 단가 금액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와 기탁자 항목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확정이 가능합니다. 네, 유가증권으로 등록한 건에 대해서 수입 일개의 일자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무로 조회가 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다음은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일 경우입니다. 물품 역시 진행 방법은 다른 세부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탁 세부 종류를 물품으로 선택을 하고 돋보기를 클릭하면 물품 상세 정보 팝업이 생성됩니다. 물품명을 검색하고 선택해서 수량 단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전기금 물품 상세 종목 팝업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면 G2B 물품 코드 조회 팝업이 나타나며 좌측부터 물품 분류 코드 및 품명 분류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우측 화면에서 세부적인 물품 품목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물품을 선택을 하고 접수 중인 화면입니다. 수량 단가, 물품 상세 정보 팝업에 입력한 수량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물품으로 등록하고 확정한 건은 통합자산관리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에서 취득 구분이 기준 플러스로 줘야 됩니다. 다만 소모품에 체크한 건은 통합자산관리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고 물품 역시 수입 일개일자는 해당무로 수입 일개는 잡히지 않습니다. 네, 기탁 세부 종류가 수목, 시설, 재산인 경우에는 팝업이 공유재산 상세 정보 팝업으로 나타나고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기탁자 업로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금 접수 등록 화면에서 기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기탁자 업로드 버튼으로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수 등록 화면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 기탁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기탁자 구분으로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네, 그런 기탁자 업로드 팝업이 나타나고 화면에서 엑셀 서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 서식에 성명, 상호, 기탁 종류, 금액 같은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기탁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네, 업로드한 내역을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을 하시고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이면 저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업로드 결과를 기탁사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민사업자 번호는 저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네, 업로드를 하고 검증 시 필수값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제 음영으로 표기가 되고요. 필수 입력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을 하면 바로 내용을 수기로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시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탁자를 바로 엑셀 업로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기탁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탁자 구분이 검증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업로드가 아닌 접수 등록 화면에서 별도로 행을 추가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해당 화면은 기금사업관리 메뉴에서 입력된 사업의 수익 계획액보다 접수하는 금액의 합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알림 팝업입니다. 얘를 선택할 경우에는 바로 사업 변경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차기 차수로 자동 설정됩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에는 접수 내역은 저장이 되고 향후 기금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금 접수한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 관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수증 발급 관리 메뉴에 들어오면 기본 화면이 영수증 발급 대장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장 탭에서는 발급한 영수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그 옆에 있는 영수증 출력 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 출력 탭에서 조회하고 기탁자 내역 및 기탁 내역 상세에서 선택을 하고 기탁 유형별 출력이나 기탁자별 출력 버튼으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폐기 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한 기간 내에 기탁 내역이 모두 조회됩니다. 네, 기탁자별 출력으로 출력한 경우에는 기탁 영수증에 기탁자별 조회 기간에 접수한 내역이 모두 표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영수증 발급대장 탭에서는 출력한 영수증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장을 출력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수증 출력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에 여러 건의 발급 내역으로 조회가 되고요. 조회한 일자는 일괄 출력됩니다. 발급 내역은 삭제할 수 있으나 발급 번호는 이제 다시 채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급 번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급 번호가 123 이런 식이 아니고 1137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간에 발급 내역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접수까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에서는 품위를 진행하려면 품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요. 품위 권한 관리 메뉴는 품위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뉴입니다. 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는 사용 용도별로 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만약 발전기금 품위 작성 화면이나 발전기금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원하는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품위 권한 부여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서 사업 담당으로 등록된 사용자라고 하여도 품에 관한 부여 항목에 사용자로 꼭 추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 지출 관리의 여러 메뉴들은 학교에게 지출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게 지출 과정에는 없는 버튼이나 화면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출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실무 교재 메뉴나 사용자 지침서 메뉴에 있는 여러 실무 교재나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서 자세한 화면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 처리를 하기 위한 품위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학교에게 비해 품위의 중요성이 큽니다. 품위 저장 시 품위 금액이 사업관리의 지출 금액으로 바로 계산되어 표기가 되기 때문에 품위 가능액에서 차감됩니다. 품위 작성 화면에서는 제목, 개요, 일자를 입력해야 하고 사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사업이 안 보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품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을 선택하면 세부 항목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부 항목은 가장 처음에 보았던 기금 코드 조회 메뉴에서 사용 여부에 체크된 세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추가하여 품목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만약 품위를 결제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을 취소해 주셔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기존의 품위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확정된 품위의 접수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품위 목록 메뉴에서 확정 취소가 된 건을 접수하는 경우 품위 확정 일자가 없다는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품위 목록에서 품위가 확정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확정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원인 행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품위를 선택하고 원인 행위를 진행합니다. 학교에게와 다르게 발전기금에서는 보수 일용 유형은 선택할 수가 없고요. 교육은 용형 유형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행위 작성할 때는 원가통계 비목과 거래처 및 수령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구분 및 승낙사항인 경우에는 계약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거래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원가통계 비목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며 원가통계 비목을 조회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게와 다른 점은 계약 구분이 승낙사항으로 설정된 경우 검수 여부 아니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게는 반대로 검수 여부가 예로 설정이 됩니다.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 여부를 예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네, 해당 화면은 원가통계 비목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요청을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닌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통계 비목을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작성할 때 화면에서 원가통계 비목을 설정해야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계산금 여부 설정이나 아니면 유형을 물품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품권 포함에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인행위 결제 완료 이후에는 지출결의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조회를 하고 선택해서 지출결의를 클릭하면 지출결의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출결의 화면에서 학교에게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사업 정보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래처 정보, 수령인 정보 탭에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급 명령 및 이체 메뉴에서 지급 명령 단계를 거쳐 지출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상 교육 자료는 비전자 지출로 진행하는 화면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진행 방법은 학교에가 다르지 않으며 EFT나 이교금고 같은 지급 방법인 경우에는 지급 명령 등록에서 저장을 하고 해당 메뉴에서 전송을 하면 지급 명령 목록에서 이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EFT나 이교금고로 전송할 경우에는 학교 발전기금에 전자자금 이체 지출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전송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지급 방법이 비전자인 경우에는 비전자 지출 사유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비전자 지출 확인 메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려면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회계간직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출납원 및 출납원 직무대리로 설정이 된 사용자가 확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체 확정 이후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됩니다. 비전자로 지출한 경우 이체 확정 후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체 확정 취소 요청을 하고 결제 단계를 거쳐 지급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전기금 회계에만 있는 별도 메뉴인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접수된 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서 전출해서 집행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발전기금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게 전출금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사업을 선택하면 하단의 원가통계 비목에서 발전기금 전출금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되는 원가통계 비목은 학교에게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원가통계 비목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 전출금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으로는 학교에게로 전출되지 않습니다. 학교에게로 전출 처리가 되려면 원가통계 비목이 학생복지 및 자치, 발전기금 전출금, 시설의 보수 및 확충, 발전기금 전출금, 기자재 및 도서, 발전기금 전출금, 체육 및 학예 발전기금 전출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 원인행위에 작성 화면에서는 해당 전출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 처리하려면 반드시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란에는 출금 계좌가 아닌 지급 계좌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게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작성한 다음에 결제를 받으면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확정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품위를 생략하고 바로 원인행위를 대체해서 지출 처리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처리된 거는 학교에게 있는 예산관리, 예산 편성에 세입예산관리 메뉴에 있는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생성됩니다. 만약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생성된 내역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에서 아직 지출하기 전 상태라면 학교에게 전출금 작성 내역을 결제 취소를 하고 삭제를 하거나 조정기를 통해서 감액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출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지출 결의 메뉴에서 반납기를 통해서 반납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는 접수된 기금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금 접수 변경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등록하면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지출한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액 사업의 지출 금액이 0원인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년도 2월금이나 이자 금액, 기타 수익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기금 접수 변경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제목, 개요를 입력하고 사유를 선택한 다음에 증액과 감액 사업을 선택합니다. 감액 신청액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동의서 관련 팝업이 생성됩니다. 네, 팝업에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동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기금 접수 변경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은 학우니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 기탁자의 동의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 연도 기탁자인 경우에는 동의서는 필수 업로드 항목이 아닙니다. 네, 동의서 첨부 후 저장을 하면 감액 신청 금액이 자동 설정되는데
이 금액은 접수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즉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 금액만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안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관리 요령 표준안에는 발전기금 목적 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잔액 중 총 금액으로만 기금투수 변경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결제 단계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고요. 수입일계 확정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네, 사업관리 카드 전체 메뉴에서 기금투수 변경 처리한 내역을 증강 금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품원 관리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권 관리 메뉴에서는 행정실에서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할 경우 발전기금 원인행위 작성 시 상품권 포함에 체크한 내역으로 이체 확정이 완료가 된 건이 상품권 구매 내역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상품권 포함에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원인행위 검색 및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상품권 구매 내역과 수령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화면은 행정실에서 상품권 관리에 수령인 내역을 등록하고 수령인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구분을 발전 기금으로 선택하면 상품권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 내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메뉴는 학교에게 지출 관리에 포함되는 메뉴지만 해당 메뉴에서도 발전기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법인카드 사용부 메뉴에서는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할 경우에 발전기금 원인행위를 작성할 때 등록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사용 신청 등록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 사용부 메뉴에서 사용 내역을 등록했다면 등록한 내역이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했을 때 조회가 됩니다. 만약 사용 내역 조회를 했을 때 결의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조회 항목에서 지출 결의를 조회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내역과 결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 지출부 메뉴는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결의와 사용 내역이 연결된 내용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했을 때 발전기금 카드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관리에 대한 메뉴입니다. 앞부분에서 기금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등록할 때 기타 세부 종류 중에서 유가증권을 선택해서 접수를 해봤는데요. 그때 접수한 유가증권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 버튼 클릭을 하면 기금접수 관리 메뉴에서 유가증권으로 접수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네, 조회되는 유가증권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에 행추가 버튼 클릭을 해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접수건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 등록도 가능하고요. 수령 확인도 여러 건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등록한 접수 내역 중 수령 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불가합니다. 지급 내역을 클릭해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유가증권 지급 내역에서 지급 내역을 선택한 후 수령 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령 확인증을 출력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서명받은 수령 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령 확인증 파일 형식에 정해진 형식은 없기 때문에 엑셀도 가능하고 이미지 파일도 다 가능합니다. 네, 유가증권 내역을 작성하면 저장 상태가 되고 결제 없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건은 출납 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전기금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출납 명령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K 에듀파인에서 전자결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출력하는 출력물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는 칸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결제하는 업무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학교 운영위원장 결제 증빙 서류 관리 메뉴입니다. 하지만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서 학교별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장 결제 증빙 서류 관리 메뉴입니다. 증빙 대상은 하단의 메뉴 설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진행된 건이 조회가 되고 등록 상태, 미등록 상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팝업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한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결제 증빙 서류의 파일 형식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네, 증빙 서류를 첨부한 다음에 저장한 파일이 보이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상태가 등록으로 바뀌고 등록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의 결제증빙 서류 등록은 필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및 장부에서는 학교회계의 장부와 동일한 기능의 장부들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회계와 중복되는 장부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발전기금에만 존재하는 기능이나 장부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의 사업관리 카드는 사업의 접수 및 지출 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업관리 카드에서는 담당 탭과 전체 탭이 있습니다. 네, 담당 탭은 앞서 살펴본 품위 권한관리 메뉴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 용도의 사업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까지 확인을 하려면 전체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는 사업별 수익 금액과 지출 금액이 조회되는데 학교에게 전출금 처리로 진행된 것은 품위 없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품위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인의 금액은 표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탭에서는 발전기금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각 항목별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업 정보가 나타나고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는 운영 계획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수입 항목의 2월, 이자, 기타 수입 금액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을 접수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등록 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등록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접수한 금액을 클릭하면 하단에 리스트가 나타나며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한 내역에 대한 기탁서와 접수 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작성한 내역도 금액과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제목명을 클릭하면 접수 변경 작성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스트의 제목명을 클릭해서 나타난 기금 접수 변경 등록 화면입니다. 네, 수입뿐 아니라 지출 금액도 확인하고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클릭하면 지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품위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원인행 역시 리스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원인행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관리 카드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출 단계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관리 카드 메뉴입니다. 네, 지출 단계별로 진행 중인 건수가 표기가 되고 건수를 클릭하면 하단의 세부 내역에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진행된 사업, 수입, 지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접수 현황 보호 관리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금 접수에서 접수한 이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종류별, 금액을 분기별이나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출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전기금 사업별 접수 내역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및 집행 현황 메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분기별, 월별 조회가 가능하고 일자별로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 일개 메뉴입니다. 학교에게 지출 일개 메뉴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 일개 메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출한 1억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지출부 메뉴인데요. 통합지출부 역시 학교에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출납부 메뉴인데요. 발전기금 현금출납부는 학교에게 현금출납부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납부 탭에서 수입 지출 출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가 나타난 화면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반영되거나 자동 조회되진 않고 항목칸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수기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발전기금 현금 출납부에는 출납부 결제 관리 탭이 있습니다. 등록을 클릭하면 출납부 결제 대상 등록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기간을 설정하고 결제 대상을 확인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네, 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납부 결제 관리에서의 결제 진행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진행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정된 건을 출력하고 출납부를 출력하게 되면 하단의 결제 정보가 같이 표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아볼 화면은 수입 및 지급 현황 메뉴입니다. 네, 사업별 수입 및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사업별 계획 대비 접수액 및 지급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미확정된 사업은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장부들과의 차이점은 기금 사업 관리에서 작성한 수익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표기를 해주고요. 그 금액과 실제 수입 및 지급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화면은 현금 수입 및 지급 내역부 메뉴입니다. 네, 발전기금 사업별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명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전체로는 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앞에서 본 수입 지급 현황과는 일자별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5월 31일 이전에 처리를 해야 할 결산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마감 관리 메뉴입니다. 네, 발전기금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발전기금 결산은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마감을 하고 결산보고 확정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별로 마감을 진행하면 2025년 3월 내역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월까지 마감을 해야 결산보고관리 메뉴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 해당 월에 접수 및 지출에 대한 저장권이 존재하거나 결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마감할 수 없습니다. 업무 확정 내역이 알림 팝업으로 나타나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처리하고 마감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일계 관리에서는 일개는 확정까지 진행이 돼야 하고 진행 상태가 품위 저장인 경우에는 팝업 상태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마감된 건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감 취소는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24년 7월 마감 취소를 하려면은 최종 월부터 8월까지 역순으로 마감 취소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마감에 관련해서 이력 조회를 통해서 마감이나 취소 이력, 처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 조회가 되는 내역들은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 마감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결산보고관리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네, 결산보고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결산보고서 탭이 먼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결산보고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 마감과 관계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별점으로 세입, 세출, 결산 내역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서 현금 외 기탁으로 금전이 아닌 기탁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결산 보고 확정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조회를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유통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 활성화된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확정한 내역을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확정까지 완료가 된 화면이고요. 보기 버튼으로 관련 출력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작업은 확정 취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입력할 수가 있고 확정 취소를 하면 결제 취소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고 진행 상태가 확정 취소 상태가 됩니다.
네, 결제 취소 완료되면 마감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마감 취소 버튼 클릭 시 결산 보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만약 관할청에서 접수 진행한 경우 결산 보고 확정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할청 접수자에게 접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산 기한인 5월 31일 이후에는 결산 마감 및 확정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 기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청, 학교에게 발전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결산 마감 기한 연장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관할청 및 관할청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실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결산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총괄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사업별 결산 총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공지자료 전송 버튼이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결산 보고관리 메뉴에서 확정과 공시자료 전송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확정 이후에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클릭하는 버튼입니다. 상단에 탭이 3개가 있습니다. 네, 탭의 버튼 기능은 동일합니다. 예, 사업별, 목적별에서 조회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살펴볼 화면으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발전기금 담당자가 진행하는 화면인데요. 학교 담당자 분들에게도 결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 현황 보고관리 메뉴에서 학교별 접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마감을 하고 확정한 내역들이 조회되며 확정된 학교에서 접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산 보고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태 부분을 클릭하고 결산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접수나 접수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검토 의견이 작성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할청에서 접수 취소가 돼서 다시 확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된 학교의 발전기금 결산보고 관리 화면입니다. 예, 다음으로 결산 마감기한 연장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반복 말씀드리지만 발전기금은 회계 마감 이후에 3개월 이내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마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기한 안에 마감을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한 내 마감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필요한 학교를 취합하고 결산 보호관리 메뉴에서 담당자가 학교별로 마감기한 연장을 진행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결산 작업을 하면 다시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결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 연장은 5월 30일 이후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 버튼이 있다고 해서 마감기한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기한 안에 마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산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한 내 결산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전기금 회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한 내용 중에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FAQ인데요. 기탁자 관리에서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탁자 정보 변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이 됩니다. 라는 문의인데요. 앞에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알아보았듯이 기탁 내역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기탁자 정보 변경 팝업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진행 중이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행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기탁자 정보 변경 체크박스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 진행 중인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기탁자 정보 변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되는 화면입니다. 네, 기탁자 변경 항목 보기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했더니 진행 상태가 저장으로 표기된 내역이 보여지고요. 진행 상태를 클릭했더니 결제 요청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가 품위를 작성해야 하는데 발전기금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의인데요.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가 품위를 진행하려면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메뉴가 조회됩니다. 교내 기관관리자 재정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이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공통의 사용자별 권한관리 메뉴에서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시스템,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그룹명,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관리자 재정 담당자가 사용자별 권한관리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화면입니다. 세부 시스템,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그룹명, 학교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문번호를 꼭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공문번호가 미입력된 경우에는 권한 등록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권한 만료가 Y로 변경됩니다. 권한 부여를 하고 저장을 하면 해당 학교의 자료 권한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권한 부여 받은 후 로그아웃하고 재로그인 해야 권한이 반영됩니다.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 화면이고요. 발전기금 메뉴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물품 접수 시 통합자산 관리로 연계가 되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발전기금 기탁 접수 시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이고 소모품이 아닌 경우 통합자산 관리 물품 관리 시스템으로 취득 구분 기준 플러스 건으로 내역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단 물품 소모품 및 기탁 세부 종류, 도서, 재산 등은 연계되지 않습니다. 네,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으로 등록된 화면입니다. 네, 접수한 내역이 확정되었고요. 네, 통합자산관리 물품관리에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 메뉴에서 연계돼서 취득 구분이 기존 플러스 건으로 조회가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품위 등록 화면에서 사업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등록 시 사업 선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우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품위 권한관리 메뉴에서 품위 권한 부여 사용자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 용도의 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만 품위 작성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각 용도별로 따로 사용자 추가를 해야 합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고 사업 및 접수 내역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품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품위 작성 시 사업 조회가 되지 않는 화면이고요. 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심의일자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여기서 사업 확정을 해야 심의일자가 기입됩니다. 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도 품위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네요. 네, 사업 담당에 표기가 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품위 권한을 부여받아야 품위 작성 및 조회, 학교에게 전출금 작성이 가능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인데요.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 그리고 지출액이 다릅니다. 또는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보다 품위 가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라는 문의인데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에게와 달리 품위 저장 금액부터 지출액으로 반영됩니다. 잔액 개념의 품위에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품위 저장 중인 내역이 있다거나 결제 요청 중인 건 그리고 원인행위 작성 시 행삭제한 경우에 품위 금액과 지출액이 중복돼서 조회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품위 목록에서 저장권이 있다면 삭제 처리, 그리고 품위 접수 목록에서 품위를 종료해야 품위 금액이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품위 저작권부터 지출 금액에 포함돼서 나타나는 발전 기관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 선택된 사업의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 그리고 지출 금액이 상이한 것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품위가 작성 중이거나 결제 요청 중인 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이미 원인행위 진행된 품위가 처리 대상 보기 체크를 했을 때 조회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화면에서 품목 내역은 접수 완료 상태인데 품위 진행 상태는 원인행위인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품위로 여러 번 원인행위를 하려고 할 때 원인행위 화면에서 행삭제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행삭제된 품위의 행은 접수 완료 상태의 행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 품위 종료를 하면 품위 금액이 지출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품위 저장권이 있지만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위도 삭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품위 종료 및 품위 삭제를 해서 지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됩니다. 품위부터 지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전기금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전년도 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년도에 반납받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전년도 지출된 금액은 당해년도에 반납받았다면 이 금액을 기금 접수 금액으로 볼 수 없고 2월 된 내역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통해서 기타 수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접수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전년도 지출 내역에 대한 반납금만이 아닌 보증금, 위약금, 지연배상금, 지체 상환금도 포함되고요. 기타 수입으로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발전기금 사업의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건건히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수입 역시 결제 후 확정된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네, 수입 일개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일개 처리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학교에게 전출금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발전기금에서 전출금으로 설정해서 학교에게로 전출한 지출 내역이 세입예산관리에 있는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인데요. 워닝이 작성 시 선택하는 원가통계 비목에도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발전기금에서 학교에게로 전출하는 용도의 원가통계 비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출금 항목을 선택하고 학교에게로 지출하면 세입예산관리의 발전기금 전입금 탭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게 전출금 관리 메뉴에 일반 품위부터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학교에게로 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작성한 원인행위가 학교에게로 전출 처리된 원인행위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원인행위 유형이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위부터 원인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원인행위 원가통계 비목 조회에서 조회되는 전출금 항목입니다. 하단에 원가통계 비목명 설명이 있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또는 타학교 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학교 회계로 전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학교 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의 작성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원가통계 비목을 설정해서 학교 회계로 전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에게로 전출 시 지정하는 계좌번호는 출금 계좌가 아니고 지급 계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증기금 계좌가 아닌 학교에게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인이 확정 후 원인이 목록에서 유형을 학교에게 전출로 표기가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원인이 확정이 완료되면 세입예산관리 메뉴에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연계되지만 지출 결의 및 2차 확정까지 마무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게 예산관리인 세입예산관리 메뉴입니다. 발전기금 전입금 탭으로 연계된 화면이고요. 만약 같은 사용 용도로 여러 번 학교에게로 전출할 경우에는 행위 여러 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같은 사용 용도로 금액이 중첩돼서 학기 금액으로 표기가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출했지만 내역을 삭제할 경우에는 세입예산 관리 화면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아직 지출하기 전 상태라면 모이니 목록 메뉴에서 발생기금 저출금 작성한 내역을 결제 취소 및 삭제를 해야 하고 만약 지출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발전기금 지출 결의 목록 메뉴에서 반납 결의를 통해서 반납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반납 구분은 워이닝 플러스 지출 결의로 선택해서 반납 결의 2차 확정까지 완료가 돼야 합니다. 네, 다음 문의는 발생기금 기금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기금접수 변경 시 용도 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기탁자가 존재합니다. 라는 알림인데요.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기금 접수 금액을 기금 접수 변경 시 기탁자의 동의는 필수이기 때문에 기탁자의 용도 변경 동의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결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기금 접수 변경 시 기탁자의 용도 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알림인데요. 감액 신청 금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용도 변경 동의서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연도 기탁자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 동의서 업로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고요. 동의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이미지 파일이라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용도 변경 동의서 첨부가 완료되면 감액 신청 금액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네, 수입 일개 확정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네, 다음은 9번째 질문인데요. 발전기금 결산관리 수입 지급 현황 메뉴에서 위 수입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됩니다. 라는 문의입니다. 이 경우도 많이들 여쭤보시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미수입액은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수익 계획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적을 경우에 미수입액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익 계획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을 경우 미수입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실제 수입액에 맞춰 수익 계획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네, 2025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사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수입액의 마이너스 180만 원으로 피해가 되고 있는데요. 수익 계획액이 740만 원, 그리고 수입액이 92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 버튼을 통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금 사업 관리의 수익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실제 수입액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확정하려면 하군위의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수입 지급 현황 메뉴에서 다시 조회한 화면인데요. 수익 계획액이 맞춰졌기 때문에 미수입액이 0으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의네요. 결산 보고 관리 메뉴에서 발생기금 마감 처리 시 접수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발생합니다라는 문의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기금의 결산 기한은 해당 회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드시 꼭 기한 내에 결산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요. 5월 31일 이후에 확정을 하게 되면 해당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접수 마감 기한이 지났다는 알림 팝업이고요. 반드시 발정기간 결산 기간인 5월 31일 내에 결산 처리를 완료해야 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결산 기한 이후 결산 마감 및 마감 취소를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마감 기한 연장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청이 어딘지 모르신다면은 결산 보고 관리 메뉴에서 결산 보고 확정 메뉴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년도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